나는 평생을 두 발로 뛰며 살았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그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흔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한다. 땀 흘린 만큼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버티면 언젠가는 보답이 돌아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고생이 길어질수록 희망은 멀어졌고 오래 버텼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이 얻는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나는 고생만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다. 내가 가진 기준, 내가 져야 할 책임, 그리고 내가 내린 판단이 나를 만들었다. 고생은 단지 생존의 기술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부는 생존의 결과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였다. 아무리 고된 길을 걸어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기준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다. 성실은 기본이지 전략이 아니다.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온몸을 던졌지만 그것만으로 부를 쌓았다고 믿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출발선이었을 뿐이었다. 진짜 부는 방향과 책임의 합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고생이 나를 만들었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나를 만든 건 단순히 고생이 아니라 그 고생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기준이었다. 세상은 늘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부의 기준을 결정한다. 나는 무작정 오래 일하는 사람보다 짧게 일하더라도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을 더 신뢰했다.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결정을 낳았는지가 본질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생으로 승부를 보려 한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손바닥이 갈라질 때까지 버티지만 결국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남이 정한 잣대 위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이 만든 시스템, 남이 정한 보상구조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고 버티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고생의 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한 길을 걷기로 했다. 처음엔 바보 취급을 받았다. 무작정 뛰지 않은 이 게으르다고 했고 가만히 생각만 하니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말해주었다. 일이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준이 돈을 만들고 몸이 불을 쌓는 게 아니라 선택이 불을 불러온다는 것을. 이 세상은 고생한 만큼 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부의 설계가 시작된다. 나는 말한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다. 부는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누구는 고생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다. 배신하지 않는 건 고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더 오래 일했는데도 더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참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게 물었다. 내 선택은 올바른가? 내 기준은 있는가? 바로 그것이 불을 가르는 갈림길이었다. 나는 불을 쌓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것은 선택과 판단의 힘이었다. 사람들은 대개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가에 집착한다. 오래 버티면 된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례 속에서 보았다. 시간을 쏟아붓고 고생만 했지만 결국 아무 성과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기준 없는 선택에 있었다. 의미 없는 고생은 단지 반복과 소모로 이어질 뿐이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 상사가 정한 규칙, 사회가 요구하는 틀, 관습이 만든 보상체계 속에서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내가 정한 선택의 기준이었다. 어떤 일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어떤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는가를 분별하는 기준 말이다.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고생은 끝없는 통증이 되고 만다. 특히 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 돈보다 사람, 결과보다 태도였다.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욕심보다 책임을 우선시하는 사람인지, 잘할 때보다 실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이 세 가지를 통해 나는 상대의 본질을 보았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일이 보였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길에는 의미가 생겼고 고생도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기준 없는 관계에 매달리면 고생은 길어지고 부는 멀어졌다.
나는 그래서 고생보다 사람을 붙잡았다. 돈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 성과가 아니라 태도에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바꾸어 놓았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할 것인가를 결정했다. 사람의 태도와 기준은 결국 내 선택이 되었고 내 선택은 나의 부가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주변은 늘 말렸다. 당장 눈앞의 성과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사람 따위보다 돈이 먼저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돈은 잠깐의 결과를 보여주지만 사람은 평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에 따라 내 삶의 무게도 달라졌다. 이처럼 선택과 판단은 시간을 압도한다. 수십 년의 고생보다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 기준이 없는 고생은 아무리 길어도 의미가 없지만 기준 위에선 선택은 짧아도 강력한 결과를 낳는다. 나는 그 차이를 수없이 보았다. 결국 부는 땀의 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는가에 달려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다. 단순히 고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느냐였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고 그 고생을 반복 가능한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나는 한때 혼자 모든 것을 떠안고 살았다. 모든 일을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이 성실과 책임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시스템 없는 버팀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진짜 성과는 일을 많이 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했다. 그래서 나는 일을 다시 설계했다. 반복되는 실수는 자동화했고 불필요한 결정은 규칙으로 대체했다. 관계 속에서도 기준을 만들고 흐름을 정리하여 언제든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처음에는 느리고 번거로웠다. 그러나 한번 구조가 자리 잡자 그 후로는 같은 결과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실패도 단순히 넘기지 않았다. 실패할 때마다 내 감정, 내 일정, 내 관계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구조 속에 반영했다. 그렇게 한이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았다. 고생은 줄어들었고 결과는 오히려 더 커졌다. 이 과정에서 나는 확신했다. 고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헛된 고생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차이가 결국 부의 차이를 만들었다. 세상은 우연히 나에게 성과를 주지 않는다. 내가 직접 구조를 만들고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오늘 더 오래 일했다고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만든 구조는 내일도 내년에도 반복할수록 더 큰 성과를 가져왔다. 그게 바로 부의 시작이었다. 나는 고생을 단순한 노동으로 남기지 않았다. 고생을 설계로 바꾸고 설계를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반복 가능한 구조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고생은 자산이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은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고생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고생을 구조로 바꾸려 했던 선택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의 본질이 복리, 후리의 원리와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복리를 돈에만 적용한다. 예금이잖아. 투자 수익을 이야기할 때만 복리를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돈뿐 아니라 시간, 선택, 행동 모두 복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좋은 습관은 반복될수록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고 나쁜 습관은 반복될수록 삶을 갉아먹는다. 결국 부는 내가 어떤 구조를 반복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었다. 나는 좋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매번 실패를 기록했다. 잘된 일은 왜 잘 됐는지 분석했고 잘못된 일은 왜 무너졌는지 끝까지 추적했다. 감정이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구체적인 과정을 설계 속에 반영했다. 그 결과 같은 실수는 2번 하지 않게 되었고 같은 성과는 더 빠르고 쉽게 반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고생은 점차 줄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커졌다. 이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성장은 빠를 수 있어도 회복이 없다면 부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부는 흔들리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한 번의 성공은 행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을 반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사건일 뿐이다. 반대로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를 설계에 반영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자산이 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회복력을 점검했다. 잘 될 때만 작동하는 구조는 가짜다. 한번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설계,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산이었다. 나는 삶을 복리 구조로 바꾸었다. 사람과의 관계, 일의 방식, 시간을 쓰는 습관까지 하나하나 반복 가능한 틀을 만들었다. 작은 성과를 복리로 불리고 작은 실패도 복리로 보완했다. 그 덕분에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였다. 이처럼 복리의 힘은 단순한 숫자의 증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설계하고 회복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 고생의 양이 아니라 복구의 속도가 나를 다르게 만들었다. 남들보다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정확히 다시 세우는 능력이 결국 부를 결정지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부는 단순히 돈이 아니다. 진정한 부는 삶의 통제권과 선택권이다. 내가 언제 일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부의 본질이었다. 고생은 그 선택권이 없을 때 시작된다. 남이 정한 시간에 끌려다니고 남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버티고 원치 않는 관계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난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를 단순히 돈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부는 내가 만든 선택지의 총합이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누구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가? 이 여유와 기준이 결국 나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그 고생을 단순한 노동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설계와 구조로 바꿔 자산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삶은 처음에는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을 바꾸는 설계인가? 아니면 단지 버티기 위한 고생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완전히 바꾸었다. 내 하루의 흐름이 달라졌고 내 시간표가 달라졌으며 내 인간관계까지 바뀌었다. 삶은 감정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설계로 지속된다. 감정은 순간을 움직일 수 있어도 구조만이 삶 전체를 지탱한다. 나는 이제 안다. 방향 없는 고생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방향 있는 고생은 사람을 키운다. 의미 없는 고생은 반복될수록 종속이 되고 의미 있는 고생은 반복될수록 자유가 된다. 결국 부를 만드는 것은 고생의 양이 아니라 그 고생을 바라보는 나의 방식이었다. 나는 고생을 설계로 바꿨고 설계를 구조로 만들었으며 그 구조를 복리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그 복리를 회복력으로 연결했다. 이 모든 과정 끝에 따라온 것이 바로 부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왜 그렇게 힘든데 그만두지 않느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이건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건 바꾸는 중입니다. 부는 기적이 아니다. 운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기준, 내가 만든 구조, 내가 반복한 습관, 그리고 내가 회복한 과정의 총합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다. 부는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내가 정한다.